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독재자, 살인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서로 이제 막 난타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머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설전을 좀 벌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말을 하면 머스크가 좌표를 찍고 다른 네티즌들이 약간 달려가는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약간 이런 모습인데 트럼프가 최근 젤렌스키랑 사이가 좋다가 이 히토르 사건 이후에 그렇죠. 약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하고 코미디언이라고 약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미러 종전 협상에서 약간 젤렌스키가 약간 밀려나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이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젤렌스키 미국을 이용해서 3,500만 달러를 받아가면서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가 약간 이러면서 이제 약간 서로가 삐그덕삐그덕해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독재자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데 불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트럼프 평화 구상을 거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히토르 50%를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요구를 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갔는데 요거를 이제 무례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젤렌스키도 약간 불만인 게 재무부 장관급이 이제 이쪽 올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문제인 건 또 뭐냐면 트럼프가 히토류 재건 사업 쪽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를 거의 재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의 이제 우크라이나의 모든 사업권을 다 가져가겠다는 특히 땅이나 이 재건이나 이런 이게 부동산 예전 해서 그러신지 부동산에 관련된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국제 반응으로 해서 공화당 내 비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전쟁의 출발이 우크라이나 쪽과 미국이 같은 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푸틴 쪽에 더 가까운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젤렌스키는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톰 틸러스 상원 의원은 젤렌스키와 푸틴을 동등하게 보는 게 좀 안 된 것 같고 저는 이 존 볼턴이라는 분이 예전에 수염 이렇게 나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원래는 트럼프 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공화당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역대 가장 수치스러운 발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쪽도 약간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쪽에 이제 지금 다시 파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 이제 막 계속 트럼프는 계속 젤렌스키를 독재자로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젤렌스키는 또 트럼프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머스크가 살인자라고 또 지금 젤렌스키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셜 미디어에 젤렌스키가 미국 기자를 죽였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칠레계 미국인 기자 곤잘레스 리라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정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 기사에 잠깐 자기 언급을 했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젤렌스키는 러시아 허위 정보를 그냥 올렸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위 여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하는데 이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좀 이게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네, 예. 근데 예, 궁금한데 이게 사실은 서로가 욕심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 또 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트럼프가 그런 것 같고 트럼프는 이익이 없는 것에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익이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이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더 젤렌스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특히 푸틴 쪽에 가깝다 보니까 또 더 젤렌스키를 더 계속 언급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욕심이 만약에 배경이라 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선 지금 히토류 이슈가 있습니다. 종전하고 나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50%의 지분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갈등이 벌어지게 되면 중국 쪽에서 가장 먼저 꺼내드는 키워드가 히토류이기 때문에 이를 좀 막기 위한 정책으로 50%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전의 배경은 일단 히토류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향후 이제 방향성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땐 젤렌스키는 지금 그 전쟁이 사실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어떤 전후 사정의 협상에서 밀려나고 있거든요.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노트르담 성당 때는 그 사이가 좋았거든요. 지난해 노트르담 성당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트럼프랑 악수도 하고 사이도 좋았는데 지금은 계속 무시를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무시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 보니 히터를 50%줄 수는 있는데 무시를 하니까 못 주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를 세워주면 좋을 텐데 전후 이후에 자기에 대한 워런티를 해주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신이 워런티를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지금 푸틴이랑 트럼프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이 부분도 불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워런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다 보니까 자신이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주지 않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머스크에 대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뭔가 해소가 된 이후에 있어야 뭔가 그다음에 한 발짝 나가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번에 미러 고위급 회담이 있었는데 네. 그 자리에서도 사실상 유럽과 지금 우크라 같은 경우는 패싱된 상태에서 미국과 네. 러시아 사이에서만 네, 네. 이야기가 오고 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패싱된 이후 특별한 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패싱한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일단은 젤렌스키가 파트너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 전후 사정에 젤렌스키를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세우고 뭔가 머릿속에는 구상에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부를 하고 있고 히토르도 못 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면 히토르가 문제가 아니라 히토르 100%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그런 생각에서 뭔가 협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뭔가 전후 사정이 향후에 막후 협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도 이제 종전이 정말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히토류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종전과 관련된 뉴스는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건이 이뤄지게 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도 재건주들 움직임 보일 텐데 종목별로 차별화 보일 수 있으니까 미국 쪽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